자, 배틀 시작. 음. 아이고. 자, 10초. 음. 자,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음. 찐, 찐, 제출해주세요. 찐. 안 하실 거예요? 자, 종료하고. 자, 리가 제일 잘 맞췄군요. 네, 누군진 몰라요. 네. 자, 봅시다. 이런 것들 틀렸고. 어때요? 풀만 했어요? 풀만 했어요? 틀린 거는 그냥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틀린 거죠? 아까 풀어본 거 중에 틀린 것도 좀 일부 있는데, 뭐,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그런 거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자, 아무튼. 자, 한번 볼게요. 채팅창을 활용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녹화 중이니까. 자, 1.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힘들 때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눌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떤 사회적 지지를 알기 위함인가? 1. 정서적, 1. 수단적, 2. 정서적, 3. 정보적, 4. 경제적. 그죠? 뭐 이거는 쉽죠? 다 이제 해보셨고, 분류해서 해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2. 다음 중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병원 치료, 2. 자립생활 지원, 3. 재가생활 지원, 4. QOL 지원.
이거는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례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론, 다른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회복지 안에서의 사례 관리는 결국에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본인이 계획대로, 본인의 어떤 계획대로 본인의 결정을 해가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삶의 질과 또 자립적인 어떤 생활, 자립생활, 이런 어떤 자립의 의미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삶을 영위해가는. 그래서 그 자립에 대한 의미도 제가 여쭤봤어요. 수업 시간에 자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자립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아닌 거고. 2번. 클라이언트의 펠트 니즈로 보기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빠졌네. 것은 이겠죠.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펠트 니즈로 보기에 적합한. 1. 가족 구성원이 2명이다. 2. 목욕을 자주 하고 싶다. 3. 주방이 협소하다. 4. 침구가 불결하다. 그죠?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호소하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원하는 거나 희망하는 거나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펠트 니즈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가.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용어로 서술된 거는 목욕 자주 하고 싶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팩트죠. 이건 사례 관리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2명이구나. 확인, 체크. 주방이 협소하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확인. 협소해서 불편한지 협소해서 불편하지 않은지 클라이언트의 판단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냥 협소하다는 상황만 들어가 있어요. 확인. 침구가 불결하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데 이건 사회복지사가 어떤 우리 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맞게 판단하는 거니까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분되는 거는 2번이죠. 3, 4. 다음 중 서로 간 관련성이 가장 떨어지는 하나는 1. 권한부여, 2. 결함치료, 3. 역량 강화, 4. 임파워먼트. 뭡니까? 왜 자신 있게 안 나오죠? 결함 치료라는 걸 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답이 결함 치료라는 걸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역량 강화죠. 개인의 역량 강화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의 역량 강화일 수도 있고, 또 그 우리 개인과 조직이 속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또 임파워먼트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어떤 의미가 연결이 돼 있는데, 결함을 치료한다. 이거는 다 관련 없는 얘기예요, 임파워먼트와. 그죠? 임파워먼트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관점? 강점,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점, 관점. 그죠? 클라이언트, 그 사람의 어떤 강점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주체성, 주도성을 가진 어떤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를 계획사항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다음 중 사례관리의 등장에 의의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서비스 연계 책임성 증대, 2. 보호의 연속성 보장, 3. 서비스 중심적 실천의 강조, 4. 욕구 중심적 실천의 강조. 몇 번입니까? 그죠? 쭉쭉 써보시면 다 이해하고 계시죠? 3번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생각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중심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항상 지금 이 사례 관리 자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잖아요. 서비스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 그 안에 그게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거고, 자원이 없으면 욕구를 해결하기 적합한 자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발하기도 하고 또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까지도 사회복지사가 하게 된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3 번은 4 번과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상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3 번이 틀린 거죠. 숨쉬기 어려워요. 다음 중 4 가지 용어 중 서로 관련성이 없는 하나는 1 개호보험, 2 케어 매니지멘트, 3 사례 관리, 4 케이스 매니지멘트.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어원을 말씀드렸어요. 1 주차 때인가 2 주차 때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 번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1 번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개호보험. 개호는 일본 용어로 돌봄, 어떤 수발, 부양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된 거죠. 7 번. 클라이언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자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살핀다. 2. 초보 사회복지사임을 숨긴다. 3. 전문성을 과소 포장하지 않는다. 4.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함을 전달한다. 그죠? 이거는 뭐 답이 당연히 2 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굳이 초보 사회복지사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초보 사회복지사면 초보 사회복지사로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를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담당 사회복지사로서는 뭐 초보일 수 있으나 만약 그분들이 우려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같이 접근하고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8 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족 참여 최소화, 2.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기 관리, 3.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변화 대응,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일관성 확인. 네, 답 몇 번이죠? 그죠? 굳이 뭐 가족 참여의 최소화를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족의 이해와 가족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어 더 왕성하게 해 주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클라이언트 변화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걸 목적으로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9 번. 인파워먼트 관점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십, 2. 다양한 측면의 강점 인정, 3. 개인의 역기능 초점 사정, 4. 통제권을 가진 서비스 이용자. 관련이 없는 건 뭐죠? 영향이 아닌 건 뭐죠? 네. 3 번은 관련 없죠. 강점을 보는데 굳이 개인의 어떤 역기능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마이너스 측면을 강 초점을 두고 어세스먼트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그거는 그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역기능적이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 조건은 뭐였어요? 인파워먼트 관점의 영향인 걸 찾는 거니까 영향이 아닌 거는 3 번인 거고 나머지는 영향이 있죠. 그 영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통제권을 가진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강화됐고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거를 좀 같이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위계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십, 동반자적인 협력적 관계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10 번. 사례 관리의 종결 시 사례 관리자는 종결 후에도 다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까? 아닙니까?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사례 관리가 단기간에 종결된다고 해도 3 개월인 거고 좀 길게 가면 또 1 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고 구축하고 일단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뭐 그 가족이든 클라이언트 개인이든 그게 있지만 그 이후에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인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 관리에서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계속 이 아이 성장 과정 뭐 몇 년간 계속 같이 붙여서 사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에 맞게 사례 관리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그거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다시 인제 성공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길을 같이 개척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위험이 다시 올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위험은 리스크는 재발할 수가 있어요, 재발. 아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뭐 내가 다시 이런 뭐 문제가 안 만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도 좋다. 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놓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그죠? 11 번.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네. 그쵸? 네. 그죠? 케이스 스크리닝이라 하죠. 네. 요거 뭐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개념적인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12 번. 다음 중 미국에서의 사례 관리 역사로 잘못 짝지어진 건 뭐죠? 1. 1980 년대 복합적 욕구를 지닌 인구 증가. 2. 1970 년대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관심. 3. 1980 년대 미국에서 서비스 단편성 문제가 제기됐다. 4. 1990 년대 전문 사례 관리자를 확대한다. 네. 서비스 단편성의 문제가 제기된 게 몇 년도입니까? 80 년대가 아니라? 음. 딱 보면은 80 년대가 답이 설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80 년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했을 거고 흐름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 단편성이 는 어떤 영향을 주게 돼서 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있어요. 그럼 뭐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듣다가 학교에 뭐 문의하고 싶거나 곤란한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건 수업 내용과 관련되니까 내 졸업과 관련된 학사팀에 전화를 해야 되고 아니 이건 시스템이니까 시스템팀에 전화를 내가 찾아서 해야 되고 이건 내 입학할 때 뭐를 보니까 입학처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각각 찾아서. 각각 문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죠? 힘들잖아요. 뭐 하나를 물어보면 고거가 관련해서 내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 전반적인 걸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000 번이라는 원스톱 창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화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는 게 나한테 학교 생활은 그 제공자, 행정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분류를 해 놨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학교 생활인 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 분류를 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 생각을 해 봐요. 서비스가 각각 달라요. 제공 주체도 다르고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욕구도 달라요. 그랬을 때 각각 찾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 문제라는 게 생활이라는 문제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딱딱딱 끊어서 이건 이 문제야 저 문제야라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이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3 번은 요 단편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80 년대는 아니고 60 년대. 그래서 사례 관리에 도입되는 중요한 영향이 됐죠.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한 다음에 지역사회에 갔는데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안에 설명을 했잖아요. 탈시설화 이후 지역사회에 간 클라이언트들이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필요했는데 각각을 다 찾아갈 수 없고 생활이라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 창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 번. 사례 관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관리자의 역량으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회자원 협력 유도 정도. 2. 사례 관리 전문 지식과 기술. 사례 관리 의사소통 능력, 사례 관리자 학력. 네. 네. 그쵸? 뭐 이런 거는 아주 쉽게 내는 거죠. 14 번. 클라이언트의 생활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 간 역동적 상호관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별 욕구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뭡니까? 1. 생활의 개별성. 2. 생활 문제의 전체성. 3. 생활의 계속성. 4. 지역성. 그죠? 개별성이죠?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15 번. 다음 중 속한 범주가 다른 사회 자원은 뭡니까? 1. 내적 자원, 2. 가족, 이웃, 친척. 네. 그쵸. 내적 자원, 이용자 스스로
가진 지금 어떤 심리적 강점이나 이런 것들 다 내적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것과 다르게 가족, 이웃, 친척은 외적인 인간관계망, 지지망에 대한 분과 외적 자원이겠죠. 16번 사례 회의를 주관하는 사례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사례회의 참석자 범위를 조정하거나 의뢰하는 것. 2. 사례회의 일정과 장소를 세팅하고 3. 사례회의 개최 목적 및 진행을 리드하고 4. 참여 지역 기관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네. 그죠? 1, 2, 3번이 일단 맞는 거예요. 사례 회의를 주관하는 사례 관리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잘 수립됐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수반되는 역할들을 하시면 돼요. 그죠? 필요한 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에 맞게 이 실행을 할 때 거기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거기에 따른 각 전문가들을 아 사례 회의에 좀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각각 회의를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진행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17번. 고독사는 사회적 지지만 결핍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고독사나 제가 아마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음 얼마 전에 제가 이건 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뭐 책을 읽다가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내 뭐예요? 스마트워치도 있잖아요. 내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뭐 그런 거 맥박수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여기 삼성 헬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뭐예요?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것들이 쭉 관리되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건데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예방적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걸 디지털 인제 뭐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포켓몬고라는 게임 있는 거 아세요? 포켓몬고? 한때 요즘 좀 하던데 데이트한 거. 포켓몬고라는 거 알아요, 게임? 몰라요? 포켓몬은 알아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포켓몬. 그래서 포켓몬고에 몬스터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몬스터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포켓몬고. 그래서 왜 가상 그렇죠. 잡으러 다녀봤어요? 그래서 왜 강릉에 사람들이 그 핸드폰 들고서는 포켓몬 잡는다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 포켓몬고가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줬답니다. 어. 그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집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몬스터를 잡아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게임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치료적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사실은 이 히키코모리 문제 고독사도 그렇지만 일단은 집안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집 밖으로 끄집어낼까.'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랬을 때 특히 인제 뭐 노인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젊은 클라이언트 특히 인제 아동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의 유인책에 '이런 게임이 큰 도움이 되겠다.'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아주 뭐 디지털 세대잖아, 디지털 세대. 게임을 안 하고 크지 않았잖아,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점을 가지고 '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 포켓몬고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별로 감흥이 없군요. 자 18번. 서비스 제공 계획은 한번 짜여지면 1년 이상은 변함없이 실행이 되도록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네.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때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의 변화라든지 계획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당연히 재사정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19번. 다음 중 사례 관리의 3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죠? 사례 관리자, 이용자, 사회자원, 유엔. 그죠? 네, 뜬금없이 유엔이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20번.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례관리자의 활동이 아닌 것은 1. 신뢰관계 구축, 2. 문제점과 욕구를 도출, 3. 서비스 이용 부담액 산출, 4. 클라이언트의 사회생활상 파악. 몇 번입니까? 아, 고 막혀. 3번이죠, 3번. 3번입니다. 어세스멘트가 클라이언트가 놓여진 생활상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생활상인 거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악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까지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상황 파악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점이 뭐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욕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과정을 하는 데는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 구축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죠? 서비스 이용 부담액 산출하는 거는 욕구가 명확해지면 욕구에 따른 서비스 무엇을 연결할 건가가 짜여지면 그다음에 그게 인제 뭐 그 서비스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뭐 유료면 실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완전히 뭐 100%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서비스 그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산정해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데 인제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그랬을 땐 여러분 어때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단 유사한 서비스 중에 무료인 걸 또 찾아서 대체하거나 하는 거를 하셔야 되죠. 거기에 동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액을 산정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클라이언트의 동의 과정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 번이겠죠. 21번. 다음 중 클라이언트의 강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가족 관계가 소원하다. 2번 오른쪽 상하지 사용이 자유롭다. 3.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4.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죠? 네. 1 번이 아니죠. 22번 사례 관리의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평가, 사정, 치료, 모니터링 뭡니까? 그죠? 네. 과정 안에 치료가 있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치료를 서비스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그죠? 음. 23번 사례 관리의 이론적 배경이 된 세 가지 관점이 아닌 거 뭐죠? 1. 사회구조 분리적 관점, 2. 인파먼트 관점, 3. 사회적 지지망, 4. 생태체계적 관점. 사회 구조 분리론은 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죠? 음. 아닌 거죠. 24번 다음 중 단기 목표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집안에 손잡이 부착 공사를 하여 실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옆집 주민의 도움을 주 1회 정기적으로 받아 외출한다. 4. 주 2회 아파트 공원을 30분 이상 걷는다. 어때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차이는 음 달성 가능한 정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리고 적어도 3 개월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시적인 목표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번은 모르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떨지. 혼자서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애매하죠. 혼자서 나간다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그죠? 그래서 이런 모호한 설명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혼자서라는 게 강조가 됐으니까 어 단기 목표로 우리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죠? 1 번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 봤는데 지금 21 번부터 23 번까지 풀어 봤는데 여기서 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번호 있습니까? 없죠? 미안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죠. 그래서 미안해요. 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녹화를 끄겠습니다.